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화학 2단원 문제풀이를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제풀이 페이지는 8페이지, 9페이지를 할 거고요. 이거 수업 시간에도 한번 선생님 풀어줬지만, 혹시, 나중에 복습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영상으로 한 번 더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26번을 같이 볼게요. 자, 그림은 SNS로 선생님과 학생들이 나눈 대화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고요. 이 그림을 보면 중요한 건 뭐냐면, 자,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알 수 있는 것을 말해보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고, 이제 나머지 학생 A, B, C가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를 보니까 A는 원자 내부는 대부분 빈 공간으로 되어 있어요.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한 거는 원자 핵을 발견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알파 입자를 우리가 얇은 금박에 쏘았을 때 대부분은 다 그냥 통과하고 극히 일부만 휘어지거나 90도 이상으로 꺾여져 나왔다. 그 얘기는 뭐냐면, 원자 내부는 대부분 빈 공간이고, 극히 일부가 튕겨져 나왔다는 얘기는 원자 내부에 부피는 매우 작고, 그리고 이 알파 입자를 튕겨낼 수 있을 만큼 원자의 질량을 대부분을 갖고 있는 어떤 입자가 존재한다. 그 입자는 이 플러스 전하를 띠는 알파 입자를 튕겨내기 때문에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을 거다. 그거를 우리가 원자 핵이라고 얘기했고, 원자 핵의 발견 과정이 바로 이 알파 입자 산란 실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학생 A는 맞는 설명하고 있어요. 맞네요. 학생 B, 원자 내부에는 부피가 매우 작고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입자가 있어요. 이것도 원자 핵에 대한 설명이니까 맞고요. 형광 스크린에 나타난 점들은 전자의 충돌 흔적이 아니고 알파 입자의 충돌 흔적입니다. 알파 입자의 충돌 흔적이고요. 알파 입자라고 하는 거는 헬륨의 원자 핵이다 라는 것도 우리가 그냥 참고로 알아두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6번의 답은 A 학생과 B 학생만 정답이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27번보다 28번을 먼저 볼게요. 28번을 보니까 그림은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고요. 이 실험으로 발견한 것은 방금 얘기했다시피 보다 원자 핵이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27번으로 왔더니요. 다음은 음극선에 대한 실험이다. 음극선 실험은 톰슨이 수행했던 실험이고요. 이 음극선 실험의 결과로 우리가 발견한 거는 전자라는 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음극선의 진로에 장애물을 설치했더니 그림자가 생겼다. 이걸부터 알 수 있는 거는 음극선은 직진한다. 그 모양대로죠. 장애물 모양대로 그림자가 생겼기 때문에 음극선은 직진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바람개비를 설치했더니 바람개비가 회전하였다. 어떤 우리가 힘을 주려면 F는 ma예요. 질량을 가진 입자여야만 합니다. 어떤 힘을 가해 주려면. 따라서 음극선은 질량을 가진 입자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는 음극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임대로 고른 것을 라고 했기 때문에 가 보기로부터 우리가 직진한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우리가 나 실험으로부터 디귿, 질량을 가진 입자의 흐름이다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니은에 대한 거는 두 가지 면에서 틀렸는데요. 전하를 띄지 않는다, 띄고 띄지 않는다를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이 여기에는 없어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만약에 그 실험이 있더라도 이 음극선은 전자이기 때문에, 전자의 흐름이기 때문에 전하를 띄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니은은 두 가지 측면에서 틀렸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역과 디귿이 되겠다. 자, 29번 보겠습니다. 바로 옆에 있죠. 자, 다음은 A하고 B는 원자예요. 원자라고 하는 거는 전자수하고 양성자수가 같은 아이를 우리가 원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 자료를
원자 A하고 B를 준 게 아니고 이 원자인 A하고 B의 이온에 대한 자료를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A 플러스를 띄고 있죠. B2 플러스를 띄고 있죠. 그래서 확대해서 보면 그래서 지금은 이 이온에 대한 자료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 얘가 1가 양이온인 걸로 봐서는 양성자수가 전자수보다 하나 더 많다라는 걸 얘기하고요. 다시 한번 쉽게 얘기하면 A1대에 비해서 A1 플러스 이온은 전자를 하나 잃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온이 이 A 플러스 이온이 전자가 10개란 얘기는 원래 A일 때는 전자가 11개였고 양성자수도 11개였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A는 누굴까요? A는 원자번호 11번의 나트륨이 될 겁니다. 자, B를 보니까 B는 원자일 때에 비해서 B2 플러스 전자 2개 잃은 상태죠. 근데 얘가 전자수가 10개예요. 원래는 전자가 12개였고 그러면 원자일 때 전자가 12개라는 얘기는 양성자수도 12개였다. 얘는 원자번호 12번인 마그네슘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나서 볼게요. A의 원자번호는 10이다가 아니고 11번 나트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틀렸어요. 11번이다. B의 전자수는 여기 지금 B 이온의 전자수가 10개인 거고 B는 원자죠. 원자의 전자수는 얘 원자번호 12번이니까 12개가 맞습니다. 자, 중성자수를 보는데 자, A는 지금 24 질량수가 원자번호가 11번이고요. B는 원자번호 12번에 중성자수 12개입니다. 이게 B죠. 그래서 양성자수 따져보면 11개, 12개. 전자수도 11개, 12개. 중성자수는 13개, 12개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중성자수는 A가 더 많아요. 그래서 D급 보기는 틀렸습니다. 답은 니은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이온에 대한 자료를 주고 원자에 대해서 묻고 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거 헷갈리지 말고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량수는 뭐와 같아요?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수 더하지?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한 페이지 넘어갈게요. 한 페이지 넘어와서 30번을 보겠습니다. 30번을 보니까 표는 원자 A, B에서 또 이거 뭐라 그래요? 원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원자라고 얘기했다는 얘기는 뭐야? 양성자수와 전자수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꼭 잊지 않고 파악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A와 B에서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 중 전자의 수와 가의 수를 나타내는데 가가 누군지는 안 알려졌어요. 어쨌든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라고 하는 건 양성자, 중성자, 전자니까 이 전자의 수를 줬다는 얘기는 가는 아마도 양성자 아니면 중성자이겠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는 양성자이거나 또는 중성자이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파악해 놓고 문제를 보겠습니다. 만약에 가가 양성자라면 원자에서 양성자수하고 전자수는 같아야 되는데 지금 이 둘이 어때요? 같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얘는 뭐다? 가는 양성자가 아니고 중성자라고 하는 거를 이 둘이 같지 않다라는 정보로부터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 기억은 중성자, 가는 중성자이다 맞는 표현이고요. 자, B를 봤더니 그럼 볼게요. 얘가 중성자니까 A는 양성자 1개, 전자가 하나죠. 그리고 원자번호 1번이니까 수소일 거고 중성자가 2개입니다. 그럼 질량수는 양성자 1개에 중성자 2개니까 질량수는 3이 됩니다. 자, B는 전자수가 2개니까 양성자수도 2개여야 되겠죠. 원자번호 2번 있고요. 헬륨이겠네요. 그리고 양성자수 2개에다가 중성자수 하나니까 질량수는 3이 됩니다. 자, 그럼 A하고 B가 각각 누군지 알았네요. 그래서 B는 수소의 동위원소이다가 아니고 A가 이 중수소의 동위원소인 삼중수소가 됩니다. 그래서 B가 아니고 A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어요. 자, 디귿 A와 B는 질량수가 3으로 같습니다. 하죠? 그래서 디귿도 맞는 표현. 답은 기억 디귿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됐고 31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31번으로 오니까, 자, 다음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원소 X의 동위원소에 대한 자료와 이에 대한 새 학생의 대화이다 라고 했고요. 지금 질량수 10, 11짜리 X, 그래서 X는 누군지 모르겠고죠. 원자량이 10이고 원자량이 11이래요. 물론 여기 질량수를 줬긴 하지만 질량수하고 원자량은 거의 비례관계입니다. 값이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하지만 이 질량수 자체가 원자량은 되진 않아요. 그래서 이 질량수를 표시해 주더라도 원자량을 다시 이렇게 표시해 주는 게 맞습니다. 어쨌든 존재 비율이 2대 8이고요. 미안. 자, 볼게요. 질량수 10인 X와 질량수 11인 X의 화학적 성질은 같아. 이거는 맞는 설명입니다. 왜? 동위원소니까죠. 자, 동위원소는 화학적 성질은 같고죠. 같고 뭐가 다르니? 물리적 성질이 다릅니다. 물리적 성질이라고 하는 건 녹는 점, 끓는 점, 뭐 밀도, 뭐 질량 이런 거가 되겠죠. 자, 중성자수는 얘네들이 같다라고 했는데 당연히 동위원소 관계니까 중성자수는 달라야 됩니다. B는 틀렸어요. 중성자수는 이 11짜리 X가 10짜리 X보다 더 많아야 됩니다. 자, X의 평균 원자량은 10.8이야 라고 했는데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평균 원자량 계산하는 방법은 일단 어떤 한 녀석의 원자량 10.0 곱하기 그 녀석의 존재 비율, 즉 100개 중에 20개가 존재한다 이렇게 하겠고요. 더하기 11.0짜리는 80%니까 100개 중에 80개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얘는 10.8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C는 맞습니다. 그래서 옳은 내용은 A하고 C가 옳은 내용으로 얘기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자, 32번보다 33번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 33번을 보니까 표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원소 X의 두 가지 동위 원소에 대한 자료이다. X의 평균 원자량은 6.94이다. 이거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죠? 그래 놓고 나니까 이 평균 원자량이 6.94예요. 얘는 원자량이 6.0이고요. 얘는 7.0입니다. 얘가 이 평균 원자량이 어디에 가깝니? 지금 평균 원자량이 6.02하고 7.02 중에 어디가 더 가까워요? 6.02에 더 가깝죠? 그래서 6x의 원자량에 가깝다. 더 가깝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따라서 자연계에 존재하는 비율은 6x가 7x보다 크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놓고 나서 7x가 6x보다 큰 값을 갖는 것만을 고르래요. 지금 일단 질량수는 당연히 이 질량수가 이 7x는 7이고요. 6x는 6이잖아요. 그죠? 7이 6보다 크니까 질량수는 맞습니다. 자, 전자수는 동위원소니까 양성자수가 같아야 되잖아요. 전자수도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틀렸어요. 얘는 같다. 자, 자연계에 존재하는 비율은 아까 누가 더 크다 그랬죠? 6x가 7x보다 크다요. 왜일까요? 평균 원자량이 이 6x에 가까우니까요. 그죠? 그래서 얘도 틀렸어요. 얘는 6x가 7x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이에요. 쌤이 잘못 얘기했네요. 그죠? 미안. 자, 6.94니까 당연히 7.02에 가깝죠. 선생님 이거 8.02로 생각했어요. 죄송해요. x의 평균 원자량은 6.94니까 당연히 7x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죠? 따라서 존재 비율은 6x 아니고 7x가 6x보다 훨씬 더 커야 됩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는 표현이 되겠네. 아이고, 잘못 얘기했네요. 미안해요. 어쨌든 답은 기억 디귿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풀었습니다.
자, 마지막 32번을 보는데, 자, 32번은 약간 다음 페이지에다가 선생님이 따로 풀이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X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자, X2는 분자량이 서로 다른 가나다로 존재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거로부터 알 수 있는 건, 자, X의 동위원소는 두 종류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분자량이 서로 다른 세 가지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처음에 X가 원자량이 다른 두 가지 동위원소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큰 아이, 작은 아이. 그래서 분자량이 제일 큰 아이는 원자량이 큰 아이들끼리 만난 경우고, 분자량이 제일 작은 아이는 원자량이 작은 아이들끼리 만난 경우고, 분자량이 중간인 아이는 큰 애와 작은 애가 만난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분자량이 세 가지 종류가 나온다는 건 동위원소는 두 가지 종류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은 틀렸네요. 세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가 돼야 됩니다. 자, 이래놓고 니은하고 디귿을 푸는데 일단 한번 볼게요. 우리가 두 종류라고 했으니까, 자, 우리가 뭐 질량수가 A인 X하고 질량수가 B인 X가 존재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질량수가 A인 X의 원자량을 A로 그냥 가정하고, 질량수가 B인 I는 B로 가정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가정은 A가 B보다 더 크다라고 한번 가정해보겠습니다. 가정이에요. 그리고 나서 존재 비율을, 자, X는 X, Y는 Y 퍼센트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놓고 나니까 지금 분자량이 가, 나, 다인 세 개의 분자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자, X2의 분자량이 가인 아이가 있고, 나인 아이가 있고, 다인 아이가 있습니다. 가는 분자량이 가장 크잖아. 분자량 순서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원자량이 큰 아이인지, 원자량이 A가 B보다 크다고 가정했으니까 AX가 둘이 만난 경우입니다. 얘는 AX하고 AX가 만난 경우고요. 그럼 분자량이 제일 작은 아이는 원자량이 작은 아이들끼리 BX하고 BX가 만난 경우가 됩니다. 그죠? 그럼 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지. AX에 BX가 붙거나 BX에 AX가 붙은 경우가 둘 다 분자량이 중간인 나에 해당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들아, 우리 확률 계산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확률 계산하는 거. 지금 내가 AX가 존재 비율이 X고 BX가 소문자 Y만큼의 존재 비율을 존재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자에 이 두 동위원소를 넣어놓고 나서 내가 손을 넣고 꺼낸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 여기서 AX가 꺼내질 확률은 X%고요. 그리고 BX가 꺼내질 확률은 Y%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내가 분자를 만들기 위해서 두 개를 꺼낼 거야. 그죠? A하고 B 두 개를 딱 동시에 꺼내서 얘네들을 만날 건데, 어떤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때의 확률 계산은 각각 사건의 확률에 곱이 됩니다. 그죠?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냐면, 가나다의 존재 비율, 즉 얘네들이 만날 수 있는 확률은, 자, 이 가가 만들어질 확률은 이 A하고 A의 존재 비율의 곱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얘네들의 존재 비율은 X 곱하기 X가 되고요. 자, 그리고 이 다의 존재 비율은 Y 곱하기 Y가 됩니다. 즉 내가 똑같이 두 사건, B를 잡고 또 B를 잡아서 얘네들이 동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분자가 되려면. 그러면 나가 만들어지는 경우는 두 가지잖아요. A를 뽑고 B를 뽑은 경우랑 B를 뽑고 A를 뽑은 경우죠. 따라서 얘는 X 곱하기 Y가 되고요. 얘는 Y 곱하기 X가 되는데, 이 두 사건으로 생성되는 경우가 모두 나에 해당되니까 각각이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각각 일어나는 경우는 이 두 확률을 더하면 됩니다. 그죠? 따라서 자, 가의 존재 비율은 X 제곱이 되고요. 나의 존재 비율은 얘네들을 더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2XY가 되고요. 다의 존재 비율은 Y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 비율을 다 구했어요. 그래서 지금 존재 비율을 여기다 다 표시한 거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세 번째.
자연계에서 나의 존재 비율분의 다의 존재 비율이 1.5라고 했으니까 이거 한번 계산해 볼까요? 지금 요거 디귿 이 표현을 가지고 와서 나의 존재 비율분의 다의 존재 비율인데 아까 나의 존재 비율은 EXY라고 그랬죠. EXY고 다의 존재 비율은 Y제곱입니다. Y제곱입니다. 이거 계산하면요. 제곱 없어지고 Y 지워지겠죠. 근데 이 값이 얼마래? 1.5래요. 이 값이 1.5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맞죠? 따라서 Y는 3X가 됩니다. 그죠? Y는 3X가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존재 비율 이 퍼센트로 나타내고 X%, Y%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따라서 X 대 Y는 1대 3. 그러니까 이 BX가 AX보다 3배나 더 많이 존재합니다. 1대 3. 이거 누구랑 같니? 거의 염소의 존재 비율하고 똑같죠. 35짜리 염소랑 37짜리 염소 1대 3으로 존재하잖아요. 자연계. 그거를 모티브로 만든 문제가 같습니다. 자, 니은 볼게요. X의 평균 원자량은 2분의 나의 분자량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얘들아 나의 분자량부터 생각해 볼까요? 자, 나의 분자량은 나는 지금 AX하고 BX가 맞는 경우잖아요. 그러면 두 원자량의 합이에요. 따라서 A 더하기 B가 이게 나의 분자량이 됩니다. 나의 분자량. 그죠? 이게 나의 분자량. 자, 이거하고 평균 원자량이 큰지 작은지를 구하는데요. 평균 원자량 한번 구해볼게요. 자, 평균 원자량은 지금 원자량이 A짜리가 X%죠. A짜리가 100분의 X가 있고요. 자, 더하기 자, B짜리가 100분의 Y가 있습니다. B짜리가 100분의 Y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거는 100분의죠? AX 더하기 BY인데 여기에서 X 대 Y는 1대 3이라 그랬잖아요. 1대 3. 그리고 지금 얘가 존재 비율이니까 여기서 X 더하기 Y는 100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근데 얘하고 얘가 1대 3이니까 X는 얼마가 돼야 되냐면 25%가 돼야 되고요. Y는 75%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X가 25고요. Y가 75예요. 그죠? 그러면은 4분의 그죠? X 더하기 3 Y가 되겠네요. 잘못했네요. A 더하기 3 B가 돼야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나의 분자량이 A 더하기 B라고 했잖아요. 이걸 우리가 다시 4로 놓으면 그죠? 4분의 4A 더하기 B가 되고 여기서 2분의 나의 분자량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2분의 나의 분자량이라고 하는 건 지금 미안 다시 써볼게요. 자, 그래서 2분의 나의 분자량은 2분의 A 더하기 B가 되고 얘는 4분의 2A 더하기 2B랑 같습니다. 그죠? 2A 더하기 2B랑 같습니다. 그러면 4분의 2A 더하기 2B랑 우리가 이 평균 원자량 4분의 A 더하기 3B랑 누가 더 크니라고 묻는 건데 아까 A가 B보다 크다 그랬잖아. 당연히 얘가 더 커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2분의 나의 분자량보다 작은 게 맞습니다. 이은 맞아요. 자, 이제 마지막 디귿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디귿은 자연계에서 가의 존재 비율분의 나의 존재 비율을 물어보니까 지금 가의 존재 비율이 아까 X제곱이었고요.
나의 존재 비율은 2xy입니다. x제곱분의 2xy예요. 그러면은 x 지워지고 제곱 지워지고 이거 풀이하면 x분의 2y가 되는데 아까 x 대 y는 1대 3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값이 3이 되니까 이 전체 값은 6이 돼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디귿은 틀렸어요. 답은 니은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까지 정리를 했고요. 지금 이 문항이 상당히 좀 어렵게 출제됐고 요즘에 특히 요즘 돼서 이 동위원소 파트의 문제들이 많이 어렵게 출제되면서 4페이지로 가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꼭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고요. 어려운 게 있으면 쌤한테 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